오늘의 사연은 젊은 시절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살았지만 무계획적인 지출과 과도한 대출,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원 등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현재만을 즐기며 살아온 한 노부부가 경제적 빈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치부할 것만은 아닐 겁니다. 누구든 잠시 방심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다 보면 쉽게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은 후에 오늘도 우편함을 열기가 두렵다. 고지서와 청구서들이 가득할 테니까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명예퇴직으로 나온 지 벌써 3년. 예전에는 이런 종이 몇 장이 무서울 줄이야.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내가 이제는 연체 독촉장이 올까봐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나도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했다. 맞벌이로 월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다. 아이들 셋은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고 각자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 우리 부부의 월급이면 충분했다. 아니, 그땐 그렇게 생각했다. 첫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엄마, 친구들은 다 캐나다로 어학연수 간대. 그 말에 선뜻 카드를 긁었다. 3천만 원이 드는 1년 어학연수. 적금을 깨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 둘째, 셋째도 차례로 어학연수를 보냈다. 그때부터였을까? 돈을 빌려 쓰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 여보, 이번에 벤츠 신형이 나왔는데 우리도 하나 계약할까요? 남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다. 이웃들은 다 외제차를 몰았고 임원급이면 당연히 벤츠는 타야 한다고들 했다. 계약금은 또다시 대출로 해결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9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6개월 뒤엔 내 차도 BMW로 바꿨다. 매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을 넘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만나 쇼핑하고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호캉스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아이들 학원비만 매달 500만 원이 넘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통장을 늘렸고 카드 결제가 밀리면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다. 명품 매장에서 백을 고를 때면 얼마나 당당했던가. 이번 시즌 신상 보여주세요. 가격도 묻지 않고 골랐다. 한 번 쇼핑에 몇백만 원을 써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자녀들 학부모 모임에 나갈 때면 늘 최신 명품으로 치장했다.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제주도의 별장까지 계약했다. 5억짜리 콘도였는데 거기에도 대출이 들어갔다. 연 사회의무 투숙에 관리비만 매달 80만 원. 1년에 한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였는데 체면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10년을 부담했다. 큰아이 결혼할 때가 결정적이었다. 신촌에 32평 아파트를 사줬다. 친구들 자녀들은 다 부모가 신혼집을 마련해준다고 했다. 퇴직을 2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7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5억을 끼고 계약했다. 매달 이자만 250만 원. 퇴직을 앞두고서야 현실을 마주했다.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 4억이 전부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 남편의 퇴직금 6억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빚은 남았다. 우리가 번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30년 가까이 벌었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다. 이제는 매달 연금 380만 원으로 살아간다. 그마저도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 150만 원 정도. 예전처럼 백화점은 꿈도 못 꾼다. 장보기도 동네 마트 할인 시간에 맞춰 간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축하금 100만 원을 마련하느라 한 달을 끼니를 줄였다. 작년 추석 둘째가 집들이를 한다고 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카드를 긁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갔다. 집에 돌아와 내역서를 보며 한참을 울었다. 명절용돈은커녕 과일 바구니 하나 준비하기도 버거운 현실이 서글펐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보지도 못한다. 얼마 전에는 막내가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본다기에 도와주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다. 엄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내의 담담한 말투에 마음이 무너졌다. 밤이면 통장 내역을 들여다본다. 20살 된 딸아이가 유학한다고 했을 때 대출을 내는 대신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더라면, 체면 때문에 무리한 차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매달 적금부터 붓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더라면 후회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친구들은 여전히 골프 모임을 한다. 가끔 연락이 오지만 모임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빠진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3만 원짜리 동창회 커피 모임도 부담스러워 핑계를 댄다. 예전엔 내가 한턱 내며 돈은 내가 낼게 하곤 했었는데,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이제는 새벽 4시면 일어난다. 아파트 단지 입구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는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일했는데 8시간 내내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이 견디질 못했다. 관절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붕어빵이라도 팔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남편은 더 힘들다. 67의 나이에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른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지난주에는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았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돈 들여가며 꼭 가봐야 하나? 하며 파스만 붙인다. 한약이라도 지어 먹이고 싶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다. 퇴직 전에는 1년에 2번씩 종합검진을 받았다. 회사에서 해주는 검진에 우리 돈으로 고급 검진을 추가해서 받곤 했다. 그때 관리 좀 해둘걸. 지금은 국민건강보험 무료 검진도 받으러 가기가 겁난다. 뭐라도 나오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해서다. 남편은 새벽 일 끝나면 곧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간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고작 180만 원 정도다. 나도 붕어빵 장사가 끝나면 요양원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 예전에 골프 치던 팔로 지금은 무거운 그릇들을 나른다. 손끝이 얼얼하고 손목이 퉁퉁 부어도 쉴 수가 없다. 저녁이면 부부가 마주 앉아 파스를 붙여준다. 서로의 굽은 허리와 부은 발을 보며 한숨만 쉰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약국에서 파는 2,000원짜리 파스가 우리의 유일한 사치다. 얼마 전 큰 충격을 받았다. 마트에서 일할 때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옛날 회사 후배가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계산원 조끼를 입은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창피했다. 후배는 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 에르메스 백을 메고 다니던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신세가 되다니. 남편은 요즘 들어 자주 아프다. 감기가 걸려도 잘 낫지 않고 당뇨 수치도 점점 올라간다. 약값을 아끼려고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다. 운동을 하라는 의사 말에 일하는 게 운동이라며 웃어 넘기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슬픈지 나는 안다. 저녁마다 부어오른 발을 찜질하면서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난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토요일은 남편이 일하는 시장 한쪽에서 나도 반찬을 판다. 일요일에는 교회 주방 일을 돕는다.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작은 사례비를 준다. 예전에는 헌금을 걱정 없이 했는데 이제는 받는 입장이 되었다. 장을 보러 가도 마음이 아프다. 예전에는 한 번 장을 보면 카트 2개가 넘게 채웠는데 이제는 손바구니도 겨우 채운다. 반찬값을 아끼려고 시장 끝나기 직전에 가서 떨이로 파는 채소들을 산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에 도시락을 할인해서 사온다. 양념이라도 제대로 해먹어야 건강이라도 지키지 않겠나 싶어도 된장, 고추장을 살 때도 이제는 가격부터 본다. 밤이면 온몸이 쑤신다.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설친다. 남편은 얘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 서로 아픈 소리 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힘들어졌다. 여보,
우리가 돈 좀 아껴서 적금이라도 붓고 살 걸 그랬나 봐요. 어둠 속에서 남편이 중얼거린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우리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는다. 이제는 뭘 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버거워도 버텨야 한다. 당장 내일도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한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는 더 굽어가지만 쉴 수는 없다. 가장 서글픈 건 예전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우리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하다는 거다. 한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서 모임을 했었다. 지인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돈도 빌려주고 힘들어하는 후배들 밥도 사주고 베풀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명절이면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다 우리 집에 모였다. 항상 20인분은 넘게 음식을 준비했다. 시댁 조카들 학비도 도와주고 친정 조카들 결혼할 때도 든든한 언니 노릇을 했다. 지갑에 늘 50만 원씩 넣어두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선뜻 내주곤 했다. 남편도 나의 이런 인심을 좋아했다. 당신처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라며. 얼마 전 한때 우리 집에서 신세 졌던 후배를 카페에서 마주쳤다. 예전에 사업 망했을 때 몇 천만 원을 빌려줬던 후배다.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더니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 그새 머리가 하얗게 샌 후배의 뒷모습을 보며 돈을 받으러 온 줄 알고 도망간 게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다. 사실 그 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동창회 밴드를 보며 친구들은 여전히 골프 치고 제주도로 친목 여행을 간다. 한때는 내가 그 모임의 총무였다. 회비 걷고 장소 예약하고 무엇보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요즘은 회비도 부담되고 옷차림도 맞출 수 없어 조용히 밴드만 구경한다. 남편의 후배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하다. 한때는 우리 집이 그들의 쉼터였다. 회사에서 야단 맞고 풀이 죽어 찾아오면 소주 한 잔 놓아주고 위로해주곤 했다. 지금은 그들 모두 조용히 발길을 끊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빚 때문에 힘들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졌다. 한때 우리가 베풀었던 그 정성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빚이 되어 그들을 멀어지게 만든 걸까? 매일 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와인잔 부딪히던 소리, 웃음소리, 정겨운 대화들이 귓가에 맴돈다. 그래도 딱 한 사람, 서울에서 과외교사로 시작해 지금은 입시학원 대표가 된 영민은 가끔 들른다. 20년 전 처음 상경했을 때 우리 집에서 몇 달 묵었던 아이다. 자기가 힘들 때 도와준 게 있어 이제는 보답하고 싶다며 때때로 반찬도 해다 주고 선물도 사온다. 얼마 전에는 손수 편지를 써서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베풀었던 것들이 전부 허공으로 사라진 건 아니구나 싶어서 요즘도 가끔 낮에 일하다 보면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가지만 가끔 먼 발치에서라도 목례하고 가는 이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중을 위해 조금이라도 아껴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다. 진정한 부자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람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연혹되어 미래를 저당 잡혔던 우리의 선택이 결국 이렇게 고된 노후를 선물했다. 아침마다 일기처럼 가계부를 쓴다. 전원 단위까지 꼼꼼히 기록한다. 마트 할인 행사 전단지를 모으고 은행 이자율을 비교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 한다. 작은 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 원씩 비상금도 모은다. 요즘도 가끔 꿈을 꾼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꿈.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에게 남은 건 후회와 아쉬움뿐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달라지고 싶다. 더는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5천 원짜리 가계부를 사서 매일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뭘 이런 걸 하나 싶었는데 한 달을 꼬박 써보니 허점이 보였다.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가 한 달이면 6만 원이었고
습관처럼 사 먹던 삼각김밥이 한 달에 8만 원이나 됐다. 난방비도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이제는 거실 난방을 끄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버틴다. 한 달 전기요금이 7만 원이면 충분하다. 남편의 새벽 시장 일당은 7만 원. 거기서 점심값 6천 원을 제외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5만 원을 더 번다. 나는 아침 붕어빵 장사로 5만 원, 저녁 요양원 일로 4만 5천 원,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하루 수입이 대략 21만 5천 원 정도 된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 한 달에 580만 원은 벌 수 있다. 월세 45만 원 내고 공과금 20만 원 정도 빼고 생활비 120만 원으로 아껴 쓰며 한 달에 380만 원 정도는 빚을 갚을 수 있다. 6개월 전만 해도 연체이자 때문에 연 24%의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게 7천만 원이나 됐다. 하지만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가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신용등급이 올라 이제는 연 7%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이자 부담이 18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었다. 1년 만에 2천만 원의 빚을 갚았다. 얼마 전에는 큰 결심을 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기로 한 것이다. 화요일은 시장도 한산하고 요양원도 쉬는 날이라 그날은 푹 쉰다. 남편과 함께 근처 중앙공원을 걷는다. 지난주에는 공원 매점에서 2,000원짜리 붕어빵을 사 먹었다. 남편은 당신이 만든 게 더 맛있네. 라며 웃었다. 예전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에 9,000원씩 내며 마셨는데 이제는 100원짜리 보리차도 감사하게 마신다. 대형마트 문 열자마자 가서 감값 할인하는 채소를 사고 시장 마감 시간에 떨이로 파는 생선을 산다. 알뜰하게 장을 보면 두 사람 식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면 충분하다. 얼마 전에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신용카드 연체가 풀리면서 다시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한도는 50만 원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카드를 받아들고 남편과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즘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내일 지출 계획을 세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공과금 납부일을 표시하고 파란색으로는 대출이자 납부일을 적어둔다. 냉장고에는 알뜰 장보기 메모를 붙여두었다. 마트 할인 요일이며 시장떨이 시간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다. 남은 빚이 아직 5천만 원이나 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매일 조금씩 갚아나가다 보며 언젠가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말이다. 무엇보다 남편과 내가 큰 질병 없이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굽은 허리를 주물러주며 내일을 이야기한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